오늘 새벽 농수산물 도매시장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1층 전체와 2층 일부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정부가 2년 전 어린이집 비상계단을 바꾸도록 해놓고는 이제 와서 건축법 위반이라며 벌금을 매기고 있어 분통을 사고 있습니다. 포항시 음식물 쓰레기 폐수가 하루 150톤씩 형산강으로 흘러들고 있지만 80억 원을 들여 만든 폐수 정화 시설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 정보를 전해드리는 아이토크. 오늘은 어린이들이 이물질을 삼켰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가을을 부르는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시작돼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최고 8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낮부터 내일 오전 사이 돌풍과 천둥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비가 오면서 낮더위도 많이 약해지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안동의 낮 기온 30도로 어제보다 낮겠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낮 기온도 3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새벽 농수산물 도매시장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내부가 복잡한 데다 가연성 물질이 쌓여 있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치솟고 붉은 불길이 건물 내부로 빠르게 번져나갑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대구시 북구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식재료와 각종 자재를 파는 가게, 식당 등 80개 업소가 있는 상가 A동에서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영업을 끝낸 시간대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인들은 치솟는 불길에 애를 태웠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50대와 150여 명이 동원됐지만 내부 구조가 복잡하고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이 많이 쌓여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좀 점퍼가 이렇게 다가다가 붙어 있어가지고 가연물이 많다 보니까 그게 연소가 확대가 빨리 된 것 같습니다. 8,5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상가 건물 가운데 1층 전체와 2층 일부 내부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한편 어젯밤 9시 35분쯤 대구시 수성구 매호동 안심교 부근 강변에 있는 농가 창고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40여 제곱미터 규모의 창고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2년 전에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비상계단을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건축법 위반이라며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이 어린이집은 2년 전 3천만 원을 넘게 들여 비상계단을 교체했습니다. 구청 복지과 공무원들이 찾아와서는 2층 이상의 어린이집 비상계단은 바뀐 규정에 맞게 교체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허가가 취소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몇천만 원이 들어서 있는 공사를 철거하고 다시 돈을 들어가지고 할 때도 어린이집 원장이라면 애들을 위해서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말 안 하고 따라했지. 그런데 올해 4월 이번에는 건축과 공무원들이 이 어린이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증축 대상인데도 허가를 받지 않고 계단 교체 공사를 했으니 불법 건축물이라며 철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 760만 원을 물어야 할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을 지을 때 다 법에 맞게 했기 때문에 또 계단 고치는 거는 당연히 법에 맞게 고치기 때문에 법에 맞게 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지. 해당 구청에서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복지과에서 와가지고 그 당시 어떻게 했는지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건축법에는 정축을 하려고 하면 정당한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비상계단 공사를 한 어린이집이 이곳뿐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2층 이상 건물의 보육시설이 대구에만도 740곳에 이르고 전국적으로 11,000여 개나 됩니다.
상당수 어린이집들이 행정기관의 엉터리 행정 탓에 애꿎게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기관에서 온누리 상품권 구매에 나섭니다. 대구시와 상공회의소 등 각 기관 단체는 오늘 오전 11시 대구은행 시청 영업부에서 온누리 상품권 구매 촉진 행사를 시작하고 4개 기관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 약정식과 기부 행사도 갖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온누리 상품권 판매 목표를 150억 원으로 정했으며 다음 달 2일부터는 개인 구매자에게 3% 할인 제도도 시행되는 만큼 제수용품 구입 등의 전통시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판매시설과 문화집회시설 등 103곳을 소방특별조사합니다. 또 다음 달 18일에서 22일까지 경북 모든 소방관서가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가 시장과 상가 주변 주요 소방 출동로를 확보하고 119 구급대 출동 태세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추석 연휴 기간 소방 활동을 분석한 결과 화재와 구조, 구급 상황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 추석의 경우 연휴 일수가 닷새로 늘어나 사전 예방 활동과 초기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시 음식물 쓰레기 폐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하루 150톤씩 형산강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폐수 처리를 위해 80억 원을 들여 만든 폐수 정화 시설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올 1월부터 음식물 폐수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포항시가 80억 원을 들여 새로 만든 음식물 폐수 처리 시설입니다. 고장이 아닌데도 폐수를 전혀 정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시설의 완공 시점을 8월에서 9월로 슬쩍 고쳐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처리 안 된 이 폐수는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포항시는 상대동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한다고 해명했지만 확인 결과 거짓이었습니다. 몰래 버린 폐수가 구무천에서 확인되고 마침내 형산강으로 흘러듭니다. 거대한 폐수가 시민의 젖줄 형산강을 뒤덮고 있습니다. 형산강의 풍부한 수량에도 은폐수가 희석되지 않아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 물을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보낸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가 도보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형산강으로 직접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폐수 방류 밸브를 잠그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침수 처리장이 제대로 가동될 때까지 하지 않을 시에는 영산만이 이전하세요. 우리 주민들은 그걸 원합니다. 포항시는 폐수 처리 시설이 기능을 못하는 것은 용역 발주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환경공단에 믿고 했는데 저희들 어떤 설계상에 미치 예측 못한 부분이 온도가 30도 넘게 며칠이나 계속돼버린다. 이 분사가 일어납니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검사에서 배출구는 기준치 1000을 3배 초과한 3000으로 나왔습니다. 무단 방류를 단속해야 할 포항시가 하루 150톤의 폐수를 형산강에 몰래 버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의 해양관광자원 시설 사업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2013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영덕 오션월드와 울진 스킨스쿠버 리조트, 울릉군 해양관광단지 조성 등이 평가 대상이었는데 특히 스킨스쿠버 리조트 조성 사업은 우수 사례로 선정돼 인센티브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동해안을 체험 휴양형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포항과 경주, 영덕과 울릉 등의 4계절 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포항과 영덕, 울진에는 해양 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효율적인 디지털 지적 사업을 위해 지적 제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은 1910년 일본이 만든 지적 공부가 100년 이상 이어지면서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해 전 국토를 GPS 위성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료로 등록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700억 원이 투입되는 경상북도의 지적 제조사 사업은 전 국토의 19%에 해당하는 19,030제곱킬로미터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중앙선 복선화 사업에 따라서 영주 도심 통과 구간에 고가 철길을 세우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사업비 부담이
들어서 이 고가철도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영주시민연대는 도심 흉물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중앙선으로 화물열차가 영주 도심을 관통해 지나갑니다. 복선화 사업이 진행되면 기존 노선 위로 고가철도가 놓여집니다. 철도시설공단이 영주시와 협의한 도면입니다. 빨간색 선이 새로 설치될 고가철도입니다. 버스터미널 북은 13m 높이를 최고로 점차 낮아져 영주역으로 진입해 다시 높아지는 방식으로 설치됩니다. 서천 폭포에서 문수면까지 사업비는 2,800억 원. 지하로 하는 것에 비해 5분의 1 정도에 불과해 철도시설공단은 고가철도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영주시민연대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 건강과 안전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도시 미관, 소음, 분진 이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가 되어서 지하하든 반지하하든 다시. 공단 측은 내년 6월까지 실시 설계를 끝낼 예정이어서 앞으로 고가철도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중앙선 복선화는 2018년 안동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완공되면 시속 250km 고속으로 영주에서 청량리까지 1시간 8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는 구미 국가산업 5단지 예정지와 인근 지역 약 28제곱킬로미터를 오늘 날짜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약 150제곱킬로미터로 경북 전체 면적의 0.8%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되면 땅을 사고 팔 때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며 이미 땅을 산 경우 토지 이용 목적별로 정해진 2년에서 5년간의 토지 이용 의무가 없어집니다.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서 3년간 무허가 건물로 운영돼 왔던 구미 역사가 올해 안에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구미시는 공사비 미지급으로 유치권이 설정돼 공사가 중지된 역사 뒤편광장과 지하주차장 공사가 다음 달 2일 재개돼 연내에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장 터는 휴게시설과 소규모 공연장 등이 들어서고 지하주차장은 320대의 주차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음식을 삼키다가 기도가 막혀 숨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임 리히법이라고 하는 응급처치만 알아도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권윤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난 22일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에 견학을 온 6살 난 어린이가 점심을 먹다 갑자기 목을 움켜잡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때마침 주변에 있던 교관이 보고 어린이에게 재빨리 응급처치를 시행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막혔구나 싶어서 바로 하임리법에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눌렀는데 나오지 않았고 두 번째 하니까 큰 거봉 포도 알맹이가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임리히법이라 불리는 응급처치법은 보육교사는 물론 부모가 꼭 알아둬야 하는 필수 처치법입니다. 아이의 목에 뭔가가 걸렸을 때 말을 할 수 있다면 계속 기침을 하게 해 빼내면 됩니다. 말을 할 수 없다면 하임리히법을 시행해야 하는데 우선 아이를 뒤에서 안은 뒤 한 손을 엄지가 안 보이게 말아쥐고 명치와 배꼽 사이 중간에 갖다 댑니다. 또 다른 손으로 갖다 댄 주먹을 감싸 안은 채 세게 눌러 목 방향으로 쓸어 올립니다. 1살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는 좀 다릅니다. 한쪽 다리를 세우고 앉아서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한 채 아이 목을 감싸 안고 허벅지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는 손바닥 밑부분으로 아이 등 중앙 부분을 3개 5번 두드립니다. 또 영유아들은 손에 쥔 물건을 무조건 입으로 가져가는 본능이 있어서 이물질을 삼킬 우려가 높은데요. 동전 크기만한 수은 전지를 삼켰다면 재빨리 병원으로 가 내시경으로 전지를 빼내야 합니다. 수은 전지는 위산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부식되면서 유해산소를 발생시켜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세제를 먹었다면 찬물이나 우유를 마시게 해서 세제가 위장으로 흡수되는 걸 늦춘 뒤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종종 담배꽁초를 삼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삼킨 양이 많지 않다면 물이나 우유를 먹여 토하게 합니다. 그러나 2cm 이상 길이의 담배를 삼켰을 때는 물을 마시게 하면 니코틴이 몸에 더 잘 흡수돼 니코틴 중독이 올 수 있으니까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물질이 뭔지 확실하지 않다면 남은 내용물이나 포장재를 가지고 병원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2013 K리그 클래식 25라운드 경기에서 대구FC가 대전을 잡고 12위를 굳게 지켰습니다. 어제 저녁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대구FC는 송창호의 선취골과 황일수, 한승엽의 추가골에 힘입어 대전에게 3대1로 승리를 거두며 시즌 4번째 승리와 함께 11위 경남과의 승점 차를 2점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구FC는 오는 일요일 저녁 7시 FC 서울을 상대로 홈에서 리그 26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도박판에서 개평을 주지 않고 모욕했다며 후배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2살 정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용된 흉기와 사망 경위를 볼 때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식했다고 보여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7명의 참여재판 배심원도 모두 범행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유죄 판결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4월 경북 청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50살 A씨 등과 도박판을 벌였다가 돈을 다 잃은 뒤 개평을 요구하는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A씨를 살해해 기소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남미의 온두라스와 정보화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동기 교육감을 비롯한 대구시 교육청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방문단은 어제 온두라스 교육부 장관과 교육정보화 사업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온두라스는 매년 교사 20명 정도를 대구에 보내고 대구시 교육청이 교육정보화 사업 관련 연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대기업 유통업체에 지역의 우수 상품을 입점시키기 위한 품평회가 열립니다. 대구시와 이랜드 리테일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반월당 동아쇼핑센터 7층에서 열리며 지역의 25개 업체 200여 품목을 대기업 유통업체 7개사와 상공회의소 등 28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합니다. 오늘은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시작돼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예상 강우량은 최고 8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낮부터 내일 오전 사이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과 전북 일부지방에는 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비는 낮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이 중북부 지방의 비는 오늘 오후 늦게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5도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구미와 김천의 낮 기온 29도로 비가 오면서 30도를 밑돌겠고 안동과 의성의 낮 기온 30도로 어제보다는 낮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네, 비는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낮 기온 28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가끔 구름만 많아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